자, IPO가 굉장히 핫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분기만 남겨놓은 현재까지는 결과값이 조금 처참합니다. 이게 따상은 옛말이고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IPO 시장 투자 계속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IPO. 오늘 IPO 해볼 텐데 네. 이게 상장을 하는 데까지 꽤 많은 단계를 거쳐서 준비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준비된 자료를 보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상장 예비 심사 단계, 공모 단계 해서 매매를 개시하기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단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는 IPO 그 목적이 뭔지 좀 팀장님 궁금합니다. 네, 뭐 IPO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매매도 할 수 있고, 네. 네, 뭐 코스피다, 코스닥이다 많이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건데 사실 상장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본 조달이죠, 사실. 예, 자본 기업 입장에서 자본 조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있어서 뭐 추가 자본 조달 자체가 좀 용이하다.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좀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이 기업의 인지도나 신뢰도나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상장사야. 이렇게. 우리 상장사야, 그렇죠. 예, 그래서 상장사라는 그 타이틀 하나 자체가 뭐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또 기업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자신감 또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감 이런 여러 왜냐하면 검증을 받고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절차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절차를 거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용의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죠. 그런 목적이 또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주주들이 상장 전에 이제 많은 주식수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주주들의 유동성을 또 확보할 수 있고 또 용이할 수 있다. 카카오 임원진처럼. 그렇죠. 기존 주주들이 맞아요. 유동성 확보해서 예. 네. 야, 튀어야 되니까. 뭐 오늘 뭐 한번 풀고 갈까요, 그냥? 아니 이쁘게 포장을 해놓으셨길래 이쁘게? 한번 풀어봤어요. 예, 네. 눈빛이 별로 안 이뻤었어요. 기존 주주들의 유동성 확보로 표현을 하시는 맞아, 유동성 확보인데 표현 좋다. 조금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네. 이제 나가기도 쉽고 네. 들어오기도 쉽다. 예, 하여튼 그렇게 제가 네.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재 유치가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장사가 되면은 이제 주식 옵션을 보상 패키지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인재 유치에 있어서 좀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좀 되고요. 그리고 인수합병도 물론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인수합병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인수합병에 있어가지고 그 기업 가치를 우리가 또 평가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IPO 목적으로 이 5가지가 아마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그 정도 목적이 아닐까 저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이 제일 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유동성 확보와 그리고 자본 조달. 그렇죠. 남의 돈 끌어다가 뭔가 하고 싶은. 그리고 빨리 나가고 그죠? 예. 참 편해요. 저게 IPO가 남의 돈 갖다가 내 사업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기만 하면 편하죠. 네. 되기만 하면 편한데 사실 그 IPO는 기업 공개라는 게 말 그대로 기업 공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본시장에 자신의 이제 기업을 공개해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동업자 그런, 마인드로.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투자의 기회를 공개한다. 뭐 이런 사실 자본시장이 특히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역할인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너무 좀 치우쳐진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넘칠 때는 그 IPO라고 하면 전 국민 재테크였지 않습니까? 전 국민 재테크. 그냥 한두 주라도 받으면 이제 소고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재테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많지가 않고 또 그 개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예탁금도 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K뱅크가 지금 흥행 조사를 했는데 네. 흥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인터넷 은행이다 이러면 좀 관심이 많았을 텐데 지금 사실 인터넷 은행이 새로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K뱅크라고 하면은 그 카카오나 이런 데보다 좀 인지도도 조금 떨어지는 게 그렇죠. 사실이라서 왠지 나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 친구들도 비자금을 웬만한 K뱅크로 쓰거든요. 예.
그 생각 아예 예. 뱅크라고 아니, 생각을 아니, 안 하는구나. 그렇죠. 다른 새마을금고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 이게 좀 안전한 은행이다. 그렇죠. 약간 스위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 비자금을 거기다 넣고 있더라고요. 아 K뱅크 그 정도로 네, 네. 비밀을 감춰줘요. 네. 아 와이프한테 네, 소개해서 와이프한테 아, 네. 예, 예. 국세청한테는 오픈돼요. 예, 아 저는 오늘 돈세님 와이프들이 이제 K뱅크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마지막 근데- 방송인 줄 알았어요 방금. 네. 네. 이게 나라에서 하는 뱅크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요즘 흥행도 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상장주들은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아, 뭐- 릴리님이 돈쌤 첨기누설 논란 있다고 이런 그런- 걸 많은 분들이 네,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 또 여성 시청자분들 예, 조회수 욕심에 이렇게 네. 또 이게 비밀을 오픈해 버려가지고 농담하신 거죠? 네. 네, 농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근데 IPO 자체가 자본시장이라고 하면 그 모험 자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 예금보다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기업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나는 수익을 얻고 또 회사는 또 좋아지고 우리 전화 가지고 막 주식으로 스팸 같은 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할 때 늘 멘트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이 확정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일단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쵸. 상장돼 있으면 자기가 사겠지. 음. 근데 실제로 상장이 되면 거래가 좋아지잖아요. 거래가 좋아지니까 이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도 좋아지고 스톡 옵션 주기도 좋아지고 자본 시장의 주요한 역할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 한국 시장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게 좀 강한 시장의 모습이 지금 한국 시장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었다.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돈쌤이 오늘 또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IPO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미있는 자료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엔 어땠나요? 요거 네. 코너를 따로 만들어 드릴까요? 증시 뉴스 해가지고 그땐 그랬지 예, 이런 걸로 다 하나. 흑백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옛날 IPO 시장. 근데 IPO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지금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대학 갔을 때 그때쯤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HTS가 나왔습니다. 이야. HTS 이게 컴퓨터로 이제 거래하는 거. 그거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는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차트를 개인들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 앞으로 스마트 개미들이 나올 것이다. 한 2000년 초반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보고 읽거나 차트를 안 보고 읽거나 똑같더라.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한 10년 전인데요. 명동에서 이제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주식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면 약간 매표소 같지 않습니까? 아, 한국거래소가 원래 명동에 있었어요? 네네. 이거 원래 강남이라는 곳은 강남이나 여의도는 조금 나중에 개발되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그나마 조금 발전한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러냐면 약간 그 노량진 수산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뭡니까? 이거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딱딱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사겠다는 사람하고 팔겠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손짓 발짓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사람이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 동시호가 동시호가. 처럼 이렇게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얼마 이렇게 올려요. 아, 재판장처럼. 그렇죠.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혹은 내려가잖아요. 그걸 보고 다시 또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또 이제 탁탁 치는 거예요.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농수산 경매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종목이 많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종목 그렇죠.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전 종목 자체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는 게 발전한 게 이겁니다. 이거는 딱딱이에서 네, 이제 딱딱해가지고 될 게 아니니까 적어서 내는 거예요. 적어서 나 창고에다가. 한국전력 얼마에 얼마 사겠다라고 종이에 받으면 그 종이를 풀어놓고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을 맞춰주는 거예요. 수기로 다? 네, 수기로. 그때 우와, 컴퓨터가 오래 어디 있어요? 걸렸겠다. 그냥 찾아가지고 백주 파신다는 분, 백주 사시는 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대박. 예,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전화기로 다 알리는 거예요. 여기 거래됐으니까 뭐 여기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아, 그럼 거래소가 엄청 바빴겠네요. 예, 정신 하나도 없죠. 처리하는 것도 그렇죠. 어렵고. 그 전화하는 직원들만 한 몇십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한국전력을 백주 사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냥 현재가로 사면 즉시 체결이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현재가로 사도 현재가랑 개념도 애매했지만 30분 만에 사주면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추고 됐다는 거 연락 받고
그리고 다른 지점에도 알려야 되고 뭐 음. 이걸 다 해야 되면 이제 그 사실 뭐 하나 좋은 가격에 살려면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같은 와. 느낌이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증권사 직원인데 조금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한국전력에 엄청나게 큰 손이 사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미리 사는. 잠깐만 내가 내 거를 적는 거야. 와. 내 거 적어가지고 그 종이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건 알 수도 없겠네요. 못하죠. 지금 전산처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저 금융실명제 또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 가명이에요. 그냥 통장하고 인감 통장 주고 말 그대로 알아서 하셔. 야, 그것도 노다지네. 그렇죠. 실제 사건도 많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가명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이 사겠다고 돈을 냈는데 그 돈으로 사질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거죠. 이야. 그런 일도 실제로 많았어요. 야. 잡기가 어려운 거죠. 되게 재밌는 시절 사셨네요. 야. 네, 아니, 근데 저게- 제가 팔던 시절은 아니 저 10년 전 일인데 지금 일하시다가 방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좀 업력이 계신 분들은 얘기하면 좀 아실 거예요. 이제 증권사 임원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사이사이 끼워놓고 근데 미국은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로빈후드 같은 거 아시죠? 거기가 수수료 무료라고 해가지고 미국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미국은 수수료 같은 거 무료 잘 안 해주잖아요. 굉장히 서비스에 대해서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해주느냐라고 하면 개미들의 그 거래 내역을 큰 손한테 다 공개를 해줘요. 아, 데이터로. 네, 개미들이 이걸 사고 있다.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포지션을 다 알리고 수수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감면받고. 네, 그거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렇네. 그거 좀 대단한 불리하네. 거죠. 우리는 사실 거래 많이 하면 깎아주고 심지어 계좌 개설하면 이벤트라고 돈도 주고 막 하는데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다른 모습. 그래서 동시호가가 지금까지 왜 있냐, 이 제도가 과연 왜 있는 거냐라는 네, 그런 맞아요.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가로 해가지고 호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동시호가가 왜 존재해야 되냐. 근데 약간 이게 이게 여기서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게 남아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온. 장 마감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체결까지 30분 걸리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10몇 분 동안은 그냥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차려서 얼마입니다 꽝 하고 치우는 거죠. 근데 네, 심지어 사실 외국인 수급이 네.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이렇게 끝났는데 그 동시호가 때 플러스로 전환된 때도 그러니까요. 많이 있잖아요. 사실 마지막에 그런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심리적인 검은 머리 작용 때문에. 외국인 같은 애들 네. 이제 동시호가 그 호가 장난질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단계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줄여내기 위해서 많은 단계들이 도입된 것 같은데 이 공모 단계에 보면 수요 예측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수요 예측 단계는 왜 필요한 거고 언제쯤부터 도입된 건가요? 네, 그 수요 예측이라는 게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공모가를 보게 되면 밴드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한 또 하한 이 가격대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런 수요 예측에 따라서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결국에는 네. 이거 자체는 뭐냐면 이 회사 가치가 얼마냐. 이것을 이제 수요 예측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1999년 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1999년 이전에는 기업이 내 기업 가치가 이 정도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주관사가 그걸 보면서 주관사 의견에 의존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1999년 이후에는 사실 주관사 그리고 여기서 참여하는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이제 의견들을 이제 취합을 한 상태에서의 약간의 밴드 그 상한과 하한을 이제 정해서 공모가를 이제 선정하는 네.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제도 자체는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뭐 좀 정말 명료하게 또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투자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있고. 자 그리고 사실 IPO가 되게 되면 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IPO가 되고 나서도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IPO 특히나 이제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락업 효과, 락업을 좀 시키잖아요. 보호 예수라고 보통 보호 얘기하죠. 예수. 예, 그래서 대주주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주식을 팔지 못하게끔 잡아두는 그러한 이제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니까 그런 부분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린슈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린슈 옵션. 그린슈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관사가 예를 들면 100이라는 기업의 100이라는 그 주식 가치가 있으면은 주관사가 처음에 참여를 합니다. 네. 네.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일부 퍼센티지를 참여를 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오. 예, 그래서 시장의 어떤 안정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해서
초창기 때 IPO 때 워낙 우리나라도 뭐 따상이다 이야기가 네네네. 많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개입이 미국과 한국에 좀 약간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개입이 좀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옛날에는 뭐 IPO 얘기가 하면 뭐 따따상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요즘 국내에 상장하는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 예전만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럼 과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신규 상장된 성적들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IPO가 예전엔 좋고 지금은 나쁘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때 분위기 따라 다르죠. 일단 근데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일단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주식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IPO가 따라 늡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이제 부동산 공급이 뒤따라서 늘어나듯이 근데 주식은 부동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장사들은 유상증자라고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특례 상장이든 중복 상장이든 뭐 이런 또 상장이 될 것 같지 않은 회사들도 어떻게든 상장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제한적인데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우상향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게 문제였는데 IPO가 많아진 거는 우리 21년 1월 때 엄청나게 지금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대형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세 달 만에 대형주들이 한 70%, 80% 올라갔던 그 시기에는 다 그냥 카카오나 이런 데서 상장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떻게든 돈을 끌어가지고 그쵸. 그냥 한 주라도 더 받자. 오. 어느 증권사가 지금 경쟁률이 얼마인가 이걸 실시간 준비하면서 하나 받으면 이제 10몇만 원 정도는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런 분위기였다가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가니까 훅 나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몇백만 원 받으려고 막 몇 억 넣고 그렇죠. 막 예, 정당 깨고 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받으려고 뭐 100만 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뭐 1억을 넣어야 하나 될까 말까. 그래서 15주를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넣은 거야? 뭐 이런 역계산이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식 시장이 그렇게 과열은커녕 이제 거의 안 좋지 않습니까? 죽은 고양이. 네, 그렇죠. 네, 죽은 고양이. 바운스도 없어요. 네, 뭐 죽은 이제 고양이. 6만 전자도 뭐 높아 보이고 막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 그리고 최근에도 IPO가 없진 않은데 시작하자마자 뭐 따상 이런 거는 뭐 가지도 못하고 뭐 그러고 나서 상장가 이하로 좀 내려가 있다가 나중에 좀 올라가. 근데 보통 그런 패턴이 많이 보이긴 해요. 보통 원래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장의 돈이 씨가 말랐다. 그쵸. 두 번째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매력적으로 안 느껴진다. 그래서 IPO 열기가 뭐 식었다. 예를 들어서 뭐 AI 정도라도 되면 뭐 주목을 받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AI 관련해서는 뭐 이렇다 할 상장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그런 상장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급은 많은데 수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막 딱히 그렇게 좋은 효과를 얻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저희는 IPO 주식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IPO가 예를 들면 시장에서 기대감이죠. 사실 기대감인데 지금 그 기대감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보니까 또 신뢰성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실 과거에 이력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제가 오늘도 준비하기도 했지만은 파도 사태가 있었죠. 파도 사태. 예, 그래서 사실 상장이 되고 나서 이거 너무 뻥튀기 상장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IPO를 이제 진행을 했던 여러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었고 규제도 더 강화가 됐고. 근데 그 전에는 뭐 앞서서 말씀해 준 게 왜 관심이 많았냐 했을 때는 그런 기대감 또는 새로운 신성장에 대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이 고평가가 됐을까 저평가가 됐을까 많은 의견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 자극적인 어떤 움직임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갔었다. 하지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가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 예수,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없게끔 일정 기간 동안 다 잡아두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모펀드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수급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또 그 부분이 이제 매수나 또는 매도 여러 가지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를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은 사실 이 파도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어떤 신뢰성에 대한 추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최근 IPO를 뭐 기획을 하거나 또 IPO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약간은 한번 좀 돌아서 좀 가야 되나? 아니면 내년으로 좀 미룰까? 시장이 조금은 좀 완화가 될 때 우리가 상장을 할까?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마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을 상장하는 입장에서 네. 장밋빛 미래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러니 잘 될 것 같으니까 상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렇게 파도도 말씀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파도 계단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가슴 아파도도 거예요. 있어요. 가슴 아파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봐도 98%가 증발할 수가 있느냐는 건데, 그게 한 번 최근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금양 같은 경우. 금양. 네, 사실 그 꿈을 꿨을 때 그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너무 장밋빛을 했다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아니었다라고 돼서 지금 98%도 증발을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불법 공시는 아니지만 꿈을 꿨다는 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신뢰도의 문제가 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좀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이렇게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이던스를 좋게 해서 반응이 좋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좀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고 그 분위기가 좋으면, 예전에 코스닥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특히 바이오가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끝은 무조건 이제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들을 뒤통수 쳐가지고 약 없이는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게 바이오 투자였었잖아요. 이런 것 좀 해결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인터넷에 유명한 짤인데 제가 갖고 온 게요. 네. 이게 실점할 때마다 맥주 한 잔씩 마시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너무 많이 야구장이군요. 네, 야구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응원하는 팀이 실점할 때마다 맥주 한 캔씩 마시겠다고 했는데 저분이 이제 집에 이제 두 발로 가셨을지 의문이 될 정도로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그만 이렇게 예, 단호하게. 그게 이제 우리 투자자의 마음 아니겠느냐. 맞아. 물론 그러면- 실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니, 한국거래소가 그래서 저렇게 뭔가 헛발질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혹은 수익이 안 나고 이상한 기업이 있으면 한 잔씩 마시는. 그 그렇게 벌점을 돼야 좀 돼요. 줘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특례 상장도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그걸 너무 악용하는 듯한, 그리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영권의 의미라서 크게 제한하기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기록이라도 좀 남겨서 뭔가 도덕적인 프레셔는 조금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맞아요. 도덕적인 그러면 프레셔. 신규 상장하는 주식을 볼 때요. 네.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수익을 얻으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투자 접근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상장하는 투자 접근요. 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사실 저는 잘 투자를 안 해요. 그냥 안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보다도 물론 그 전에 뭐 시장에서 워낙 이슈가 되고 어떤 기업인지는 다들 내가 관심 있으면 또 찾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이 워낙 좀 꼬여 있잖아요. 네. 많은 이해관계 속에 있고 이 많은 물량이 또 매도 물량이 얼만큼 나올지 또 매수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초창기 때 큰 변동성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정말 이게 본업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파도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IPO 기업들이 있었지만은 뭐 상장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또 폭락하는 기업들도 좀 보였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가 본업까지 하면서 이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단계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심은 좋죠. 그리고 산업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내가 상장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정말 너무나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관심만 갖고 투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돈쌤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그 윌리엄 오릴 같은 위대한 트레이더도 그 IPO 패턴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이 되면 일단 초반에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오픈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그 차트가 형성되기 그리고 초반에는 차트 형성이 뭐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되기 때문에 처음에 좀 뛰었다가 나중에는 웬만하면 좀 빠지는 게 보통의 흐름이거든. 그러고 나서 1, 2년 이후에 이제는 신규 상장에 그걸 벗고 데이터가 좀 쌓였을 때 그걸 신뢰할 수 있을 때 거래하는 게 좋은데 그때도 신규 처음 했을 때 가격을 넘어간 상태에서 그걸 돌파하는 그림에서 거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IPO를 할 것 같으면 초반에 오픈발 때 빨리 실현하고 나왔다가 한동안에 이제 그 베이스를 만드는 기간을 천천히 지켜보다가 완성이 됐다 하면 그때 그리고 이게 상장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 상장 이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되고 거기 첫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장 투자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꼭 지켜보면 좋을 관심 종목들은 있습니다. 뭐 이번에 현대 인도 IPO 쪽도 그렇고요. 그렇죠. 더본코리아도 그렇고 저희가 IPO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본코리아가 지금 현재 뭐 사실 흑백 요리사부터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매출적인 부분도 지난 한 해 동안 매출 자체가 뭐 4천억이 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개인의 영역일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요식업을 그러니까 뭐 그 요식업 산업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 그렇게 관심이 없다. 예전에 이제 교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뭐 나는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 또는 뭐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 안 하시겠지만 내가 이 업계에서 나는 정말 잘 아는데 뭐 이 회사가 정말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또 투자하셔도 되고요. 과거에 마켓컬리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1조 원이 넘는 그러한 투자금을 받고 당장이라도 좀 상장할 것처럼 시장에서 좀 나왔었는데 지금의 영업이익 손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의 파두 때도 우리가 어찌 보면 야, 이 파두가 지금 펜리스 업체로서 너무너무 괜찮대. 우리나라에서 정말 굴지의 기업이래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깐깐하게 좀 봐야 되고 더 까다롭게 우리가 이제 당국에서도 좀 심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제가 또 트렌드를 보니까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요 28개의 기업이 심사,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상장 심사 철회 추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그 상장 심사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기업에 우리를 투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모았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까다롭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턱을 좀 높여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고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기업이 진짜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야 우리 시장도 좀 더 명문 시장이 되듯이 자, 오늘 뭐 한 줄 평은 그렇게 적긴 했는데 네. 그런 약간의 체질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 밸류 지금 자체가 밸류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IPO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정말 우수한 기업들만 예, 상장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뭐 제도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돈쌤도 IPO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기업 지금은 뭐 하나 일단 뽑는다. 더본코리아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을 텐데 그 인기가 있는 거하고 또 주가는 또 다른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거 보고 재밌어서 이제 그냥 겸사겸사 투자하신 분들은 왜 그 유명한 짤렌지 있으니까 이제 눈을 가리고 갑자기 급락이라는 걸 먹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게 음식료 이런 이렇게 외식 업체가 그 상장돼 가지고 잘 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뭐 던킨 같이 되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국내에 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요식업계는 뭐 하나 잘 되면 이제 다 이제 뭐 흑백 요리사가 잘 되면 컬러 요리사 온갖 요리사들이 다 나오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은 사막, 예, 붉은 그렇죠. 사막, 노란 예. 사막. 예, 그 김밥 천국도 예전에 뭐 김밥 해본부터 저희가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김밥 그런- 천당도 있었어요. 네, 김밥 천당, 김밥 나라, 뭐 그러니까 그렇죠. 김밥 제국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김밥 천국이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네. 김밥 천당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희 동네는 나라가 김밥 있는 제국이 나와가지고 김밥 제국. 예, 그 통일하는 줄 알았는데 통일 못 하더라고. 로마 김밥도 예, 있잖아요. 통일을 로마 못 하는데 왜 제국 엠파이어 오브 김밥이라고 해놨는지. 아, 예,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네. 카페도 그렇고 뭐 하나 뜨면 이제 다 죽자고 달려드는 맞아요. 이런 구조가 있어서 교촌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녹록치 않은 사업입니다. 네, 음식 녹록치 장사라는 않아요. 게 맞아요. 진짜 녹록치 않은 장사라서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맛집을 많이 다니지만
가고 보면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음식 장사는 못할 것 같다. 맞아요. 네, 이거 진짜 마진 많이 안 남고 그렇죠. 경쟁자 많고 그렇죠.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힘들고 잘 되면 잘 되니까 힘들고. 네, 그러니까 참 힘든 유튜버가 꿀이죠? 유튜버는 또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유튜버야말로 진짜 그 레드 오션의 최고입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 예, 들어올까 구독 봐 좋아요 일부러 나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한마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죠. 네. 그만 이렇게 네, 이제 네. 상장을 그만. 네. 상장을 네, 그만. 상장 그만. 네. 상장 그만. 오늘의 한마디는 네. 상장 그만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팀장님도 이거 진짜 무분별한 상장 네. 없애야 되고 밸류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뭐예요? 코스 닭이 몇 종목이 한 1,800종목 돼요? 그렇죠? 예전에 800개였는데 그새 1000개가 늘었어요. 예, 와. 그리고 코스피도 한 800종목 되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종목 몇 개 있습니까? 사실 뭐 100개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종목명이 너무 많아요. 종목 공부하기도 힘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종목명이 너무 길어.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같잖아요. 네. 무슨 센트럴 센트럴 리버파크 프루즈, 리버파크, 예, 그라운드 예. 뭐 어쩌고. 무슨 혁신도시 블라블라. 아는 단어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 아파트 이름이 20석자야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상장 그리고 쓰레기 상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욕을 먹는 국장이 비하되는 원인은 여기 제가 준비한 마지막 사진에 딱 나옵니다. 네, 예, 시총은 늘어나는데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미국하고 딱 다른 것이죠. 그렇네요. 예, 시가총액은 저렇게 늘어나는데 네. 예, 지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대로. 키는 안 크는데 옆으로 배만 나오는 것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 지경이다 보니 장기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올 만한 장기 투자 자금이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장실도 단타나 가능한 그런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물론 단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단타만 되는 시장은 문제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팀장님도 아까 충분히 말씀 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네. 우수 학생 받는 명문고, 우수 기업 받는 명문시장 되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IPO 관련해서 런치 토크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